제가 한번 언급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지만 복습 겸 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 세액의 정정입니다. 네, 세액 정정. 이 세액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밑에 가 볼게요. 첫 번째로는 납세 신고 세액이라고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고 납부 세액이라고 쓰는 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뭘까요? 납세 신고 세액, 신고 납부 세액. 어떤 거? 주체? 주체는 같죠. 납세 신고하는 사람도 납세무자, 신고 납부하는 사람도 납세무자. 뒤에가 핵심이에요. 신고세액이고 납부세액이죠. 그래서 얘는 다시 말을 해보면은 신고만 하고 아직 납부를 안 한 상태. 얘는 신고하고 납부까지 완료한 상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납세신고세액 같은 경우에 제가 주체를 가지고 나눠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원칙이 이거잖아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정정하는 게 원칙이죠. 그리고 세관에서 먼저 발견하면 세관에서도 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납세의무자. 사실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정정을 한다는 거는 이미 결정된, 원래 확정되어 있던 그런 금액들을 바꾸는 거잖아요. 이거 좀 다르게 표현해보면, 원래 지금 결정됐던 세액을 다시 결정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바꿔서 다시 결정한다. 납세의무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여기 그 세액을 봤을 때 두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거든요. 과다하게 신고하거나 또는 부족하게 신고하는 형태로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세관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세관이 발견했는데 납세의무자가 과다하게 세액을 납부했다 또는 부족하게 납부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을 때 그에 따른 조치를 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납세의무자가 지금 납세 신고를 하고 납부하기 전의 상태인데 그것을 보다 보니까 신고를 잘못한 걸 알았어요. 보통 어떤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냐면은 이럴 수 있죠. 예를 들면 HS코드를 잘못 신고해서 세율을 다르게 적용한 게 있었다거나 아니면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해외 거래처, 즉 물건을 판매했던 곳에서 인보이스를 보내주는데 인보이스 금액이 잘못 기재돼 있어가지고 신고를 잘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어쨌든 과다하게 하든 부족하게 하든 이 두 가지 모두는 그냥 동일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액 정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즉 납세 신고한 세액을 정정하게 됐을 때 요거를 그 정정한 행위를 저희가 세액 정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다한 것이든 부족한 것이든 다 통일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세액을 정정한다. 그리고 세관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있거든요. 세관에서 어떤 그 세금을, 그러니까 세액을 결정하는 형태로 가는 것을 저희가 경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확히 말을 하면 경정 처분이 되는 거죠. 경정을 하는 것들, 행정하는 행정처분.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과다한 것이든 부족한 것이든 아직 납부 전에 세금에 대해서 세관장이 어떤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들, 새로 결정하는 것들을 저희가 경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납부 세액은 조금 다르거든요. 여기 첫 번째, 납세의무자 관련해서도 똑같이 얘기해 볼게요. 납세의무자가 지금 신고하고 납부한 것까지 있는데요. 그것이 나중에 과다한 것을 알게 되거나 또는 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과다하게 했다는 거는 납부를 많이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다시 돌려받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고 부족하게 납부했다는 것은 추가로 돈을 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부족이라는 것들 관련해서 말씀드려 보면은 요거는 가산세라고 하는 것이 일단 발생을 해요. 저희 앞전으로 돌아가 보시면 그런 거 나왔잖아요. 저희 관세법이 갖고 있는 통칙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의성실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서로 간에, 그러니까 세관 공무원하고 납세자 서로 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직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고 그걸 지금 어긴 게 있다, 위반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가 있는 것이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세관의 입장은 이거였던 거잖아요. 저희가 세액을 확정하는 방식의 원칙이 신고 납부 방식이기 때문에 납세자가 신고했던 납세 신고 내용에 대해서 뭔가 오류가 발생한 것이 있을 때는 아까 얘기했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성실하게,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문제없이 신고할 거다라 믿었는데 그거에 오류가 발생하게 된 거죠. 그럼 그거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거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제재로서 가산세가 부과되고 징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게 납부한 것이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는 가산세라고 하는 것이 발생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그런 게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원칙은 가산세가 발생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세관이 봤을 때 그래도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좀 이른 시기에 스스로 이것을 정정하는 것이 보이면은 그런 때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면서 유도를 하는 거죠. 성실하게 혹시라도 오류 발생하더라도 이것을 빠르게 정정하면 가산세 부과 안 할 테니까 이것을 좀 더 스스로 이렇게 하는 형태로 유도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 아까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특정 기간까지를 말을 하거든요. 아까 제가 그냥 간단하게 뭐 어떤 이른 시기라만 썼지만 그것이 정해져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보정기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보정기간이라는 것은 일단 기준일자가 있을 거잖아요. 그게 언제부터냐면은 세금을 납부한 날짜부터입니다. 납부일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신고하고 납부한 거기 때문에 앞에 어떤 말을 쓰고 있냐면 신고 납부일 이렇게 말을 써요. 쉽게 이해하면은 그냥 납부한 날짜라 보시면 돼요. 세금 납부한 날짜로부터 6개월까지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납부일부터 6개월까지를 보정기간으로 얘기를 하고요. 보정기간 안에 이렇게 세액을 정정하게 됐을 때 하고 그 기간 경과해서 했을 때로 나눠서 얘기를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보정기간 안에 하게 됐을 때를 저희가 보정신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보정이라 하는 것들도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 있잖아요. 어떤 그 카메라 사진 찍을 때 요즘에 애플리케이션 워낙 잘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카메라 사진 찍을 때 그냥 찍지는 않잖아요. 어떤 보정을 넣죠. 보정. 그죠? 일종의 어떤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조금 사실 정확히 그런 표현은 아니긴 하지만 조금 이렇게 바꾼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정은 세관에서 그냥 그 어떤 새로 결정을 하는 형태라 보시면 되겠고 이 보정이라 하는 것들은 그냥 어류 내용들을 바꾸는 정도라 보시면 되겠어요. 새로 어떤 뭔가를 한다기보다도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그러니까 보정도 원래는 세관장이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세관장이 하는 거기 때문에 보정해 주세요라고 신청하는 거죠. 세관장에게 납세의무자가 보정해 달라고 신청을 하는 것인데요. 다만 이 보정이라는 것들은 행정 절차상 그것을 했던 사람이 그냥 스스로 이렇게 정정하는 형태로 가는 거를 의미하고 있는 거고 보정 신청이라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렇게 부족한 세금이 발생했을 때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보정기간 경과되고 나서는 어떤 말을 쓰냐면은 수정신고라고 얘기를 해요. 수정신고. 여기는 신청이 아니라 신고죠. 신고는 주체가 납세의무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하고 나서도 이거에 따른 어떤 처리 자체도 여기 신고했던 사람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구분은 아시겠죠? 보정신청은 보정기간 안에 정정하게 됐을 때, 수정신고는 보정기간 경과 후에 정정하게 됐을 때를 말을 하는 것이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가산세 발생하는 거는 이것만 수정신고했을 때만 가산세가 발생됩니다. 보정신청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비교적 빠른 시일 안에 스스로 정정한 거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저희가 부족하게 납부했던 세금에 대해서는 어쨌든 납세의무자가 어떤 조치를 취해가지고 그걸로 결정을 한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과다하게 납부했던 것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결정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 결정은 반드시 세관장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관장이 확인을 해보겠다는 거죠. 부족하게 낸 거에 대해서는 스스로 정정할 수 있게 해주고 있으면서도 반대로 많이 납부했던 거에 대해서는 세관이 반드시 확인을 받은 후에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정권은 세관장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할 때 뭐라 말을 하냐면 경정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경정이라는 것은 세관에서 뭔가를 결정하는 걸 말을 하는데 경정해 주세요라고 청구하는 것을 제가 경정청구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경정청구라고 불러요. 과다하게 신고 납부했던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돼서 정정하는 것들을 제가 경정청구라 말했습니다. 그럼 경정청구가 있으면은 그 다음에 세관에서 심사를 할 거예요. 심사하고 나서 이상이 없다고 했을 때는 세관장이 경정이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게 되거든요. 경정 결정에 따라서 경정 처분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때부터 어떤 게 발생하는 거냐면 환급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저희 앞에 봤었잖아요. 환급 청구권이라고 기억나시죠? 이걸 할 수 있는 권리가 형성되는 것이고 그럼 정해진 기간 안에 환급 청구를 할 수가 있게 돼요. 즉 환급 신청을 해서 이게 또 다음 절차는 환급으로 이어지는 거겠죠. 이런 절차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관장은 간단합니다. 세관장은 그냥 한마디로 말할 수 있어요. 요거는 그냥 경정 처분을 하는 거죠. 부족한 것이든 많은 것이든 다 세관장이 경정을 통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정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까 보시면 요거 있었잖아요. 납세신고세액. 세관장이, 그러니까 그 납세무자가 세관장에게 신고했던 납세신고세액을 경정하는 것도 나오게 되고, 두 번째로는 아까 보셨던 이제 경정청구 세액 한 거. 세 번째로는 신고납부세액입니다. 그쵸. 이거 말하는 게 뭐냐면은 요거죠, 요거. 신고납부세액에 대해서 세관장이 그걸 발견했습니다. 납세무자가 스스로 이렇게 뭔가를 한 게 아니고 세관이 먼저 발견한 거예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경정 조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경정을 하게 됐을 때는 기본적으로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경정한다는 것은 납세무자가 뭔가 했던 내용에 대해서 오류가 발생된 걸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류가 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 그에 따라서 제재를 하게 되는 거죠. 아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보정 신청은 스스로 뭔가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안 했던 것이지만, 경정 같은 경우에는 세관에서 결정을 해버린 거기 때문에 납세무자가 뭔가를 한 것이 아니고 세관에서 한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산세라고 하는 것들이 발생한다 보시면 돼요. 다만 얘는 아니겠죠. 경정청구 세액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얘는 지금 많이 납부했던 거를 지금 청구한 거기 때문에 요거는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요. 납세신고세액하고 신고납부세액에 대해서 오류가 있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때 가산세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그거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자유심사를 보다 여기까지 왔는데요. 자유심사 할 때도 이런 상황이 발생할 거예요. 그러니까 세관장이 원래 할 거를 빼는 거죠. 납세무자가 지금 스스로 심사해서 이렇게 오류가 있는 것을 알게 됐을 때는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액 정정을 하는 형태로 갈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경정 청구를 하거나 보정 신청을 하거나 수정 신고를 하는 행위들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보고하는 거죠. 제가 지금 일정 기간 동안에, 정해진 기간 동안에 그 신고했던 내용들을 쭉 심사해 봤더니 어떤 오류가 발견된 것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세액 정정을 하거나 아니면 경정 청구를 하거나 보정 신청을 하거나 수정 신고를 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